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문 매매 현황부터 보기 전에 내일 승부주 종목들 한번 볼까요? 승부주 콘텐츠 종목들은 공부 위주로 하는 건데 또 수익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무쪼록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꾸준하게 공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식견이 넓어지고 패턴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스킬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물론 매매 능력도 충분하게 늘어날 거고요. 어제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아시아도 종목 오가닉틱이 좀 아쉬웠죠. 개인적으로는 오가닉틱도 오늘 점상을 출발했지 않습니까? 오가닉틱가 점상을 출발했던 종목이었는데 점상을 유지가 돼줬다면 다음 것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점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슈 종목들 혜태제가 싶은 광주 신세계 남아톡은 이 세 종목은 잘 봐주라고 했는데 세 종목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남아톡은 오늘 상가를 바로 유지를 해주고 일찍 들어갔죠. 9시 한 15분 18분에 들어갔군요. 장시자 18만에 들어갔으니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광주 신세계 역시도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종가상 25%.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상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혜태는 별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늘도 보면 제법 많이 움직이네. 6%대에서 15%대까지 갔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양재사하고 신라스는 큰 힘을 못 썼고 제비, 인콘이 오늘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시가 9%에서 상한가까지 바로 들어갔군요. 인콘이 이 종목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술주 강동 CNL과 에이텍 솔루션 다스쿠는 오늘 남대로 밥값은 다 준 것 같죠. 강동이 오늘 시가가 너무 높았네. 15%. 강동은 시가가 너무 높았네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차라리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 시가 3%에서 고가가 23%. 에이테크가 훨씬 더 낫네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다스코도 오늘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시가 7%에서 미끄러졌다가 올라가고 약간 그래주고 19%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강동은 시가가 너무 높았고 에이텍하고 다스코가 훨씬 나네. 그리고 이제 대형주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예로 일단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 관심권을 가지고 보라. 어떤 종목에 상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삼성물산도 좋았고 삼성전자도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오늘 그렇게 큰 폰 안 했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것은 트레이딩 개념보다는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었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몇몇 종목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승을 한 종목은 아주 발군의 모습으로 상승해 준 것 같아요. 가장 탑은 아무래도 남아토운이 되겠군요. 오늘 종목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 많았네요. 트레이딩 영상 끝나고 나서 또 내일 승부주 종목들은 따로 또 추출해서 정리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팀들 매매 현황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아침에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넥스트 그레이스부터 확인을 하고 시장이 출발이 되었죠. 출발이 됐는데 그래도 시장은 전체적으로 큰 힘은 받쳐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늘상 하던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들 것만 집중합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장에는 전일에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먼저 보유한 종목부터 정리가 돼야 되니까
끌고 갈 것이냐, 잘라 물 것이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일을 정리되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종목은 좀 타이밍을 놓친 종목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해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충분히 챙겨온다고 했잖아요. 또 빠르게 한다고 해도 또 다 따라오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뭐 그렇게 서둘지 않았어도 우리 밥값은 다 챙겼다고 봐요. 자, 보유하고 왔던 종목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서산. 뭐 일단 서산은 지금 오늘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내일 풀리니까 내일 흐름을 봐서 대응을 할 것이고, 일단 120%는 수익을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안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져온 종목은 보혜양조였죠. 보혜양조도 전일에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안고 넘어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22% 수익을 안고 넘어왔죠. 어제 보혜양조에 들어간 지짐이 참 좋았지 않았습니까? 참 좋았죠. 그래서 바로 상한가로 붙여가지고 넘어온 것이 당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날에 들어가는 수익이 결코 그 수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깔끔하게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재진입한 시간이 9시 3분이었습니다. 그쵸? 시가가 27%였으니까 당연히 상한가 못 가면 안 되는 친구죠, 이 친구는. 현재로서는 보양주는 58% 수익. 이놈도 또 내일 또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위지트였죠. 위지트 역시도 전 거래일에 우리가 상매매하고 데이로 진행을 해서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시가로 바로 공략을 해가지고 승부를 끌어가지고 수익을 안고 공략은 놓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제 수익은 미미했죠. 어제 수익은 미미했지만 결코 그것이 미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고점을 보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29.16%니까 그냥 상한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상한가에서 약 한두 가 정도 못 가라는데, 중요한 것은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챙겨 먹자고 했잖아요. 오늘도 매도 관점에 대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설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진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매도를 잘해야 되거든요. 매도를. 오늘 뭐 매도 잘한 종목이 몇 종목 있었잖아요. 큰 욕심을 안 내고. 위지트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위지트도 어제 들어가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오늘 딱 한 번의 클릭, 딱 40% 수익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왔죠, 40%는. 자, 위지트도 깔끔하게 하루 만에 40%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같이 가져온 종목이 우리가 부국철강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부국철강 역시도 오늘 매도가 참 좋았단 말이에요. 부국철강 어제 수익이 좋게 가져왔잖아요. 이놈도 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국철강도 어제 우리가 이거 상매매를 한 거죠. 데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데이로.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상매매로 들어간 거하고 데이로 들어가서 상으로 보유한 거거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차이가 틀리죠. 어제 25% 수익을 안고 넘어갔잖아요. 오늘 25%까지 갔으니까 그냥 앉아서 50% 정도 버는 거죠. 깔끔하게 오늘 마무리 딱 짓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국철강도 50% 수익이면 하루 만에 50% 참 큰 수익 아닙니까? 사실 하루에 5% 먹으려고 해도 입에서 단내가 안 나는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큰 수익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아침 첫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 남아투군이었죠. 공략한 종목이 시가로 진행을 하자 이랬는데 오늘 결론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시가에서 바로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죠. 시간도 짧았습니다. 9시 18분 장시작 18분 만에 상한가로 들어갔으니까 뭐 그 정도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들어갔다고 봐요. 남아투구는 오늘 16% 정도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시가가 11% 출발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남아투구는 일단 수익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엔제를 보겠습니다. 모엔제는 좀 파랑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시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운 기준가를 깨고 내려오면 가만히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한문의 유동 매매는 말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주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즉 돌파할 땐 같이 들어가지고 낄 때는 도망을 넣고 눌림에 다시 들어갔다가 돌파를 하면 또 보유, 내려오면 다시 본질.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본다라고 했습니다. 본다. 가만히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뭐 이제는 오늘 아침 일찍 우리 다른 종목 우당탕 하고 있을 때 얘 혼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었잖아요. 그래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급락을 하죠. 우리가 5천원 기준가로 잡고 오늘 시가 있습니다. 시가. 보자고 했잖아요.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봐야 되죠. 굳이 손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의 태어난 시가도 돌파를 못한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이 오늘의 타점이 되겠죠. 다시 5천원을 회복하는 시점. 딴 거 볼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5자리는. 다시 상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뭐 큰 수익은 안 해요. 11% 정도, 11.4%니까 11% 정도 수익권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2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인제도 요즘에 분위기에 많이 편성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고 했거든요. 뭐 남아토건이나 서산이나 지금 뭐 광주 신세계나 뭐 남아산업 전부 다 저쪽으로 다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인제도 그쪽하고는 약간의 결은 틀리지만은 얘도 새만금이라 키워드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양대 축으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을 가져다 줘 봐야 되죠. 오늘 뭐인제도 11%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비안입니다. 비비안도 전거래일 상으로 가져온 종목인데 실제로는 이 날짜에 첫 정상일 날짜에 물량을 조금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숫자가 양이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날짜에 다시 한 번 더 또 매수를 넣어서 또 물량을 한 번 더 받아냅니다. 좀 평단은 더 낮겠죠. 하지만 이 날짜에 상매매를 한 것으로 치고 진행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수익은 나쁘진 않았죠. 오늘 고점이 보면 29.9%, 상한가죠. 깔끔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을 25% 되는 구간에 자르자고 했습니다. 수익을 묶고 일단 정리를 하고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이제는 상매매로 보자. 상매매로. 왜? 쓱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재료나 내용이. 그래서 이거로 만족을 하고 상가로 가면 또 상매매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지를 못했죠. 가지를 못하니까 급락하고 다시 가려고 했지만 역시 첫 번째 파동의 힘을 못 이기죠. 그래서 비비안은 상수익으로는 한 25% 정도 챙긴 걸로 만족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올 데이를 진행했던 부흑철강입니다. 부흑철강은 전거래일에 가져오신 분들도 오늘 수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전거래일에 가져온 사람들도 50%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전거래일에 가져온 사람들도 50% 수익이 났는데 오늘 또 진행하신 분들도 또 수익이 또 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합가 4,000원 기준가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원 기준가면 시가 돌파는 하는 시점이죠. 근데 보합 근처에서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주고라도.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뭐 시가 돌파할 때만 들어갔어도 괜찮았죠. 오늘 고점이 보면 24.9%입니다. 시가 6.7%죠. 15% 이상은 나오는 구조에서 17% 정도가 나오는 구조였죠. 그래서 시가 돌파할 때만 들어가서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었어요. 요 밑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더 수익을 얻었겠지만 말입니다. 부흑철강은 전일에 가져온 사람들은 50% 수익, 오늘 들어간 사람들도 15% 이상 나왔으니까 더블로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참 고마운 친구죠. 자, 다음은 JW 신약입니다. 아침에 시장이 여러모로 굉장히 흔들림이 좀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의외로 JW 신약이 아침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시가가 오늘 JW 신약이 플러스 1%대 출발했단 말이에요. 플러스 1%대. 근데 급락을 하죠. 마이너스 16%대입니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5.7%. 2630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2,500원과 2,600, 2,500원까지는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2600원 근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급등을 하게 되죠. 고점이 오늘 플러스 4.6%니까 거의 2, 3% 정도까지 나오는 수익이었어요. 딱 한 번의 수익으로 딱 한 번의 매매로 끝나죠. 그래서 이런 꼬리 잡는 매매는 잘 구사를 하면 수익을 주면 좀 큰 수익을 주거든요. 물론 오늘 이와 같은 형태의 종목이 몇 종목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거든요. 특히 꼬리 공략하는 종목은 그런 비슷한 류의 종목을 두세 개로 돌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음봉에서 공략하는 종목은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양봉을 공략하는 건 약간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신약은 이 한 번으로 오늘 24%까지 나왔습니까? 25% 돌파권 우리가 20% 25% 이렇게 매도시 분할 매도를 했는데 그 정도 수익이면 나쁘진 않습니다. 트레이딩 가이드 잠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멤버십 가이드 창이 나타나면서 멤버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한문 라이브 트레이딩을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트레이딩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문의할 점은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아침 이제 점상으로 출발한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점상으로 출발한 종목인데 풀어지는 것이 좀 아쉬웠죠. 재료도 별 나쁘지 않고 삼자 배정 금액도 흥성그룹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성은 어제 점상을 갔던 오늘 상가를 주고 한번 상가 수익을 주고 내려온 종목이라 이놈의 상가를 가면 좀 더 좋은 모습을 주지 않겠나 했는데 액병이라는 그런 것이 좀 와닿지는 않는가 봐요.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되죠. 급락하게 된 종목을 한두 번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 2,600원의 기준까지 타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잡죠. 2,600원 거의 최저점이라고 보면 되죠. 3,600원 3,600원 이 정도 되겠군요. 이 시점 되겠죠. 그래서 큰 폭의 수익은 나지는 않았어요. 큰 폭의 수익은 나왔는데 그래도 15% 정도의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욕심 같아서는 오늘 한번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만한 것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 오늘 반대로 파동이 제법 잘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조금 애를 먹였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딱 한 번의 수익을 쟁취를 하고 보내주는 거. 때로는 약간의 고집스러운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트레이드로서는. 원익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소정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그런 트레이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미래낭도텍 같은 경우는 아침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우리가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넥스트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넘어온 종목이라 큰 기대감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미래나노텍이 오늘 보면 시가 10%대였단 말이에요. 보자고 했죠. 딴 때 같았으면 공략을 합시다라고 하고 바로 진행이 돼서 오늘 그냥 보자고 했죠. 잠시 조금 반짝해주고 급락하던 종목을 보합까지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보합 돌파하는 시점을 가만히 보고 있읍시다라고 했습니다. 한 30분 넘게 이를 보고 있었죠. 이 종목 추적을 했죠. 그런데 한 번에 딱 파동을 주더군요. 오늘 시가 10%를 약간 돌파를 했죠. 11%까지. 그래서 딱 한 번의 매매로 10% 수익을 딱 챙기는 구조였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았다고 편안했다고 해요.
뭐 봐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여기서 시달리지 않고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딱 한 번에 매매, 딱 한 번에 탔죠. 여기서 딱 10%, 11% 먹고 나오는 거. 그 안에는 먹을 수익권이 없었죠. 이거 말고는. 그리고 아침에 차 헬스케어도 아침에 우리가 다른 종목 한다고 이제 이런 종목 그냥 보내주게 되는데, 뭐 길까지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8,000원 기준가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딱 8,000원 기준가에서 진행해서 이것도 딱 한 번에 매매했네요. 딱 10% 정도, 11% 나왔습니까? 딱 한 번의 수익으로 또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까는 충분히 했다고 봐요. 광동 CNL 같은 경우는 시가도 높았기 때문에 참 기대감은 조금 희석된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눌림을 줄 때 한 번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2차 파동을 기다렸는데 역시 힘은 나오지 않았더군요. 우리 2,400원 기준거래 진행했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의 파동밖에 안 나오는데 한 9%? 8에서 9%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딱 끌어줬으면, 전고점을 딱 뛰어넘는 모습 줬으면 새로운 시세를 볼 수가 있는데 생각만큼은 그러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아침에 시가가 너무 높았죠. 그래도 뭐 그냥 보내지 않고 8, 9% 들어와 챙기고 보냈으니까 뭐 스스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숨가붙던 하루의 매매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은 뭐 서산이 끌고 가면서 수익을 주고 있지만 다른 수익도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끔 큰 수익을 준 것 같아요.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이 보면 서산이 120%, 보혜양조가 58%, 그리고 모엔자가 11% 수익을 안고 있고 남아투몬이 16% 수익을 안고 있죠. 그리고 금호건설은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금호건설은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만 해도 수익률이 거의 200%대고 오늘 챙겨 먹은 수익률만 해도 200% 정도 됩니다. 즉 하루 만에 전체적인 시너지가 한 400% 가까이 되는 거죠.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만은 급등주 시장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또 누구나 자주 일어날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느냐, 나는 상매매로 집중한다, 나는 뭐 데이로 집중을 한다, 그런 뭐 자기가 집중하는 구조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상매 양산도 아무래도 상매에서 수익이 많이 나올 것이고, 데이 한산은 데이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올 것이고, 두 개를 겸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조금 더 큰 수익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집중력이 좋아야 되고 정신력도 좋아야 되고 배포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사람마다 편차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그릇은 자기가 압니다. 자기 그릇에 맞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그릇의 크기를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한꺼번에 내가 작은 그릇에서 국물을 떠먹는 습관을 하다가 갑자기 큰 데에다 큰 그릇에 물을 못 먹거든요. 조금씩 키워가면서 가야 돼요.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늘 일관된 패턴, 늘 일관된 마인드, 그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정말 기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 흔들리는 이 시장, 이 불안한 이런 시장, 하루하루 이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혼자서 아침에 뭐 돌파 종목, 눌린 종목, 뭐 상한가 종목, 데이 종목, 기세주 종목, 그리고 다 그런 종목도 다 타점 잡아야 되지, 또 봐야 되지, 신호 보내야 되지, 뭐 제 혼자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트레이딩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어려울 수가 없죠.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중수 정도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초보분들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라치면 안 됩니다. 긴 시간을 두고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도 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대로 차분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